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선장입니다. 오늘도 클래식에서부터 최신 설비의 요트를 이리저리 타며 세상 사는 얘기를 해보는, 가끔은 좀 황당한 소리도 하지만 재밌는 얘기도 해주는 그런 디지털 선장. 오늘도 지금 이 바다는 영국 남부의 플라이머스 포트로부터 출발해서 프랑스 서쪽 바다를 내려가고 있는 제임스 쿡 선단의 항로를 한번 되새겨보는, 과거의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알게 됐으며 어떻게 다스리게 되었는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과를 나라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노력 안 한 자는 도태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노력을 잘 하고 있는데도 그 과실을 잘 얻지를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느린 속도 7노트의 속도로 정말 광대한 바다를 누비게 될 제임스 쿡 선단,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은 영국의 항구를 출발해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다음날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배로 한번 또 널뛰기를 해봅니다. 어떤 배를 보여드릴까냐? 파트리치 전번에 설명드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방송을 중간에 간뒀었죠. 참 아름다운 배입니다. 1883년 기억나기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돛대에 써 있습니다. 돛대에 써 있는 1883년 이어라, 이약 나와라, 나오너라 나오너라 아름다운 파트리치. 이 파트리치가 1970년 경에 말이죠, 완전히 폐선이 된 상태로 영국의 한 곳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관심 없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파트리치 1885년이네요. 1885년에 이름은 다양하게 불렸으나 이 구조의 배를 가진 배들이 5-6척 있었다고 하고, 귀족이나 아주 부유한 자들의 요트로 이용되다가 정확하게 19세기 뭐 언젠지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죠, 챗GPT에게. 이게 이제 요트 경기 레이싱 요트로 사용하게 되면서 얘가 1등을 한번 먹으면서 유명해진 그런 배예요. 진짜 너무 아름답고, 배가 움직이는 동작이 너무 과하게 빠르지 아니하면서 어머니 구유를 흔들어주는 그것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타보면 어떨까, 멀미는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북극항로 얼어붙기 전에 한번 순회할 수 있을지 북극항로를 돌려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북극항로에 노르웨이 북단 스피츠베르그 제도 남단을 가로질러 북극해라 할 수 있는 북극해라 부를 수 있는 그 북극 로트를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극항로를 개척한다면 바로 이 루트를 왔다 갔다 해야겠죠. 네. 지금 펠라직을 따라가는 그 행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펠라직은 지금 노르웨이에서 베링해로 이제 다운되는데 얘는 계속 베링해를 넘어 알라스카로 가서 다시 그린란드로 돌아오는 진짜 순수한 의미의 북극 순회 공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니? 그 횡단, 네, 북극항로 완전히 도는 거, 네. 그 좀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파트리치 1885는 실제로 존재하는 배라는 거죠. 지금 이 배는. 그래서 얘 요트를 본떠 만든 가상 모델이 아니라 1885년에 건조되어 오늘날까지 항해하는 역사적인 그런 배고요. 설계자 비버 웹은 같은 시기 아메리카스컵 요트 제네스타와 갈란테아에도 관련했어. 그래서 파트리지는 단순한 유람선이라기보다 당시 최첨단 레이싱 커터 설계 사상이 반영된 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파트리지는 선주가 바뀌면서 이름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하는데 1885년은 파트리치, 1886년 1년 만에 선주가 바뀌었어. 루페어, 1889년에 펄리, 1921년에 89년에서 한 분이 오래 쓰셨네. 그리고 21년에 바꾸신 분이 뭐라고 바꿨다고요? 테네이그라. 그래서 1923년 롤즈 리지스터의 마지막 기록에는 벨기에인에게 매각되어 하우스보트로 개조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우스보트란 거지형 보트로 개조했다는 얘기겠네요. 이후 정식 요트로서의 기록이 끊겼습니다. 1979년 보트 빌더 알렉산더 알렉스는 레일드에 복원한 오래된 목조선을 찾던 중 영국 엑시스의 블랙워터 강에 있는 톨스 베리에서 낡은 선체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강가의 진흙 위에 옆으로 누워 있었던, 진짜 버려졌었구나. 마스트와 리그는 사라졌던, 마스트랑 뭐 위에 부분은 다 없고 몸통만 있었나봐요. 내부의 주철 밸러스트는 전 소유자가 꺼내 강에다 버렸대. 왜 버려 그걸? 밸러스트를 버렸고, 선체 내부에는 진흙과 물이 가득했었는데 원래 선명과 설계자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실상 폐선 또는 하우스보트 잔해에 가까운 상태였던 거를 한때 배 이름이 테네그라라는 이야기랑 오래된 선수부 데크빔에 해리 1885라는 글자, 그래서 복원팀은 로드 리지스터에서 테네그라라는 이름을 역추정해서 등록부에는 이전 선명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1921년 테네그라에서 1889년, 1886년, 1885년에 패트리치까지 거슬러서 원래 이름을 추적할 수 있었고 누가 디자인한 배였는지 정확하게 찾아냈던 거죠. 그래서 이 배를 약 19년에 걸친 대복원을 했답니다. 이게 보통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니네요.
배선 발견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됐을까요? 참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체는 Isle of Wight 쉘플리트로 옮겨졌고 1979년 장기간 복원이 진행이 돼서 거의 모든 프레임 교체하고 외판 수리 및 일부 교체하고 데크빈 전면 재건하고 새로운 데크로 시공하고 약 9톤짜리 납 용골 새로 주조하고 마스트, 개프, 봄 및 각종 스파 재제작하고 원래 형식에 맞는 갑판 장비와 금속 부품 주조하고 원래 제작사였던 렛시 앤 랩트론에서 새 돛 제작을 했고 원형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했지만 합판 하부 데크와 고무 코킹처럼 안전성과 내구성을 위해 일부 현대 재료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거야. 더 나은 재료 있으면 나은 재료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야지. 굳이 뭐. 그래서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좁고 깊은 레이싱 커터로서 길이가 22m, 3으로 나누면 60피트가 좀 넘어가네요. 폭은 3.2m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현대적인 크루징 요트와 비교하면 상당히 길고 좁은 그런 선체이라고 합니다. 긴 선수선 및 오버행 때문에 정박 상태에서의 수선장은 짧지만 현대적인 크루징 요트와 비교하면 상당히 길고 좁으며 깊은 선체입니다. 배가 기울고 속도가 붙으면 오버행 일부가 물에 잠기면서 유효 수선장이 길어집니다. 이것은 당시 레이싱 요트에서 흔히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즉 현대 경량 레이서처럼 순간적으로 튀어나가는 배는 아니지만 바람이 붙으면 거대한 돛과 긴 선체를 이용해 빠르고 위험있게 계속 밀고 나가는 타입의 배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현대 요트처럼 10노트의 바람에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약간 어빈드성인데 예. 그래도 10노트의 바람을 받으면 5, 6노트는 나오죠. 현대 어빈드에서라도. 근데 지금 한 4.2 정도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110도, 가는 방향은 60도, 그래서 50도 방향, 예. 50도 어빈드로 이 정도 속도 내고 있습니다. 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배는 무지하게 아름답고요. 혼자서 운영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정말로 가질 수 있으면 가지고 싶은 배이죠. 계속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배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북극 탐험 중이고요. 노르웨이 서해안에서 시작했던 노르웨이안 시에서 시작했던 배가 이제는 좀 더 북쪽으로 이동해서 전번에 안데라스 유튜버 콘테사 35 여행 했던 스피츠베르그 아래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피츠베르그 북단은 아예 접근이 안 돼요. 이쪽을 접근 안 되게 설정돼 있어요. 제가 여기를 가려고 한 4일 동안 버그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예 오픈을 안 해놨어.
좀 얼어붙는 바다가 맞는 것 같아요. 거기는 여름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근데 아예 못 가는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게임상에서. 예. 자, 아름다운 패트리지 내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국 남자를 따라해 봤습니다. 더 할 거야. 나 한 번 더 뛰지 또. 걱정하지 마. 자, my YSV50. 이 배를 지금 또 다른 하나의 북극 탐험선으로 가동을 시켜 보려고 지금 제주도에서 북상 중입니다. 어제는 황해도 모처에 저의 마리나에서 출발을 했고요. 밤이 아닐 텐데 왜 밤으로 표시되어 있니? 한국이 밤이야 벌써? 어머, 그렇구나. 여기 싱가포르랑 많이 차이가 나네. 1시간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국이 지금 7시 46분일 것 같은데요. 저녁이네요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싱가포르 아직 아름다운 석양이 시작할 무렵이거든요. 굉장히 밝아요 아직. 근데 지금 저는 약간 어두워져 가고 있는 저녁 바다에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곳곳이 달라요 여러분. 제주도 북쪽 해상에서 부산 쪽으로 스시마와 대마도와 부산 사이를 가로질러 동해로 이동 중입니다. 배는 계속해서 17.6노트의 속도로 북쪽에서 계속 여행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북극항로가 통제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게임에서 여기에 관여해서 통제를 시킬지 아니면 뭐 바다가 진짜 마이너스에 달해서 지금 아까 패트리치가 가고 있던 북극항로는 7, 8도였어요. 네. 지금 현재 남해안 바다 안에서의 기온은 28도. 저녁이 되고 있는 선선한 남해안의 날씨입니다. 뭐 육지에는 후끈후끈 덥기도 하겠지만 바다 날씨는 그렇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실시간 예보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해풍이랑 해류 모든 게 반영이 되는 날씨이기 때문에 거의 일치합니다. 자, 편안하게. 바람은 굉장히 세네요 오늘. 좀 바람이 남해안 굉장히 세게 불고 있어. 거의 트루 윈드 스피드가 18.3. 얘가 모터로 달리는 애라 좀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바람이 세도 요트 가지고 오신 분들 굉장히 즐겁게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요번에 사하군이랑 아주 게임 즐겁게 하고 있는 요트 클럽들이 지금 동해에 와가지고 놀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 이렇게 와서 놀아주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바다 오고 우리도 그들의 바다 가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도 북한 바다 넘어가고 북한도 넘어와. 죽이지만 마. 응?
넘어와서 놀다 가. 뭐라고 안 할게. 응? 중국 니들도 놀다 가. 와서 살고 싶으면 너네 땅 갖고 와. 받아줄게. 자, 이 배로 북극 탐험을 너무 시꺼먼 데서 입에 하니까 무슨 배인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요 배요. 크레인 달렸고 뒤에 여러 가지 다른 요트들을 싣고 탐험할 수 있는 요트 지원선. 이 배는 철선이라 약간 늦은 북극 항로를 끝까지 여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자, My Dot 18 지금 아메리카 브라질리언 코스트 보내놨는데 브라질리언 코스트 아침 6시 네, 일출할 때네요. 아름다운 날씨를 보여줄 것 같은 브라질의 해변으로 점프! 이 요트는 카타마란이에요. 물론 날씨가 반영되는 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네, 밝아졌는데 비가 내리네요. 오늘은 비가 오는 건지 이게 파도가 튀는 건지 비 안 오는 것 같다. 얘는요 파도가 튀어요. 이 5m밖에 안 되는 딩이성 요트라 얘는 또 이렇게 탈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이렇게 타줘야 균형이 맞아요. 그리고 한쪽이 이렇게 들림으로 해서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그런 때도 있어요. 얘가 좀 겁이 나기도 해요. 예, 뒤집어질까봐. 근데 이 요트의 특징은 되게 천수에 강하다는 거. 쉘로우 워터 여행이 가능한 요트다. 거의 뭐 50cm 정도 되는 바다에서도 이리저리 놓을 수 있는 요트가 바로 이 요트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 배를 쭉 밀어보고 막 모래 위에서 내려보기도 엄청 무겁습니다. 네. 혼자서는 못하겠더라고. 예. 근데 뭐 100kg 좀 넘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무거웠어. 내 생각에는. 그래, 이런 유사한 요트를 가지고 말레이시아의 한 리조트에서 리조트 숙박하면 요트를 그냥 하루 종일 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근데 하루 종일이라고 해봐야 한 한두 시간 정도인 것 같아. 그 이상을 타면 약간 좀 싫어하는 사고 위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관리자들이. 예.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타 보았습니다. 이게 카타마란의 극단적인 그 모습인데 원초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더 카타마란의 구조가 이제 더 큰 카타마란이 상상이 되는 거죠. 얘를 타보고 일단은 더 큰 카타마란은 이렇게 뭐 옆으로 들리거나 그런 아슬아슬한 운영은 하지 않겠죠. 네. 훨씬 안정감 있고 옆으로 이게 들리는 인계점이 훨씬 큰 힘이 작용해야 그런 게 되겠는데 얘는 좀 자주 들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들리는 걸 이용해서 오히려 속도를 내면서 간다고 해요. 그리고 각도도 리웨이로 아주 개사기 각도가 나와요. 속도가 빠르면서. 네. 그러니까 평소에 틀어지는 속도로 그 속도는 낼 수 없는데 이상하게 한쪽 발을 들면 리웨이가 조금 생기면서 각도가 희한하게 가요. 예.
그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 근데 약간 좀 위험성은 있어. 그 둘이서 타는데 겁나요. 예. 아내는 정신을 거의 뭐 약간 이것 때문에 요트를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간 얘는 천수에 강하다는 거. 요번에 브라질 아메리카 브라질리안 코스라인에 정말 미친 듯이 산호초가 많아서 예, 전번에 보냈던 아이들이 다 그냥 좌초가 되는 바람에 얘를 보내놨습니다. 얘는 어디 뭐 걸릴 그런 녀석은 아니에요. 모래톱이나 걸려도 뭐 금방 빼내서 다시 운전하면 되고 피픽 같은 애니까 예. 얘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배들도 한 두세 대 더 가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아메리카 브라질리안 코스라인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뭐 동해안 요 정도 사이즈면 금방 끝나겠는데 중국보다도 훨씬 큰 해안선을 갖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이 핑크빛 여기가 전부 다예요. 게다가 국경 넘어서 아르헨티나에서 끝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배들이 출전한 배들이고요. 네,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는 배들도 있고 네, 미션을 수행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도 대부분의 그 여정을 루트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간혹 지켜보면서 경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루트의 바람을 맞고 한 8에서 7, 6, 5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상태라 손으로 하는 것만큼의 약 보너스 속도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10노트 이상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워낙에 천수가 복잡하고 그래서 손으로 조정하시는 분들도 속도를 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저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거리를 사실을 매뉴얼로 조정하실 그런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예. 요번에 루트를 만들어가면서 참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바다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구나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작았어도 그 예전에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게 임진왜란도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이 일본을 움직였던 거라고 봐야겠죠. 예. 포르투갈이 화포를 전해줘서 일본의 안에서 난리가 났고 천하 제패됐고 그 천하가 제패되자 불만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데 불을 질러버린 게 토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그렇게 또 우리는 약간 일본에게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되죠. 동북아 삼국의 평화가 도래하여 그러한 아픔과 상처 다 있고 번영과 상생하는 시대가 열리기 바랍니다. 고만들 좀 삼국 고만들 좀 중국 특히 차이나 고만 좀 아유 북한 고만 좀 긴장 분위기 만들어서 연명하지 마십시오. 평화로이 백성들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노마드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블랙 피아노, 화이트 피아노. 화이트 피아노 먼저 한번 열어보면서 악기도 한번 느낌이 꼭 이 피아노 선박을 열 때마다 그래도 한번 노래 불러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예. 좋아하시던 싫어하시던 오늘은 싱가포르 쪽에 저기 핑크색의 해가 저무는 구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름답네요. 예. 꼭 뒤에 거대한 우주선이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구름이에요. 화이트 피아노. 조금 있으면 블랙으로 변하지만, 네. 로딩시의 화이트 피아노이기에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피아노. 와, 오늘 얘가 지금 북극 지방일 텐데, 북극 항로일 텐데 너무 아름답다. 얘가 펠라직이랑 랑데뷰 했을 위치인데 지금 펠라직도 좀 이따 열어볼 텐데요. 펠라직은 지나간 것 같다. 네, 펠라지기가 벌써 빠이빠이 했어요. 아이고, 오랫동안 방송을 안 해서 415헬이나 더 지나가서 베링해로 가고 있고, 지금 이 친구는 노르웨이로 가고 있어요. 기온은 8도. 아까 보여줬던 기온 그대로. 여기가 8도이니 진짜 다 녹아나가는 거겠죠. 다 녹아나가니 북극 항로가 되는 거고. 하지만 겨울에 어떠할지 계속해서 11월, 10월 이 바다를 움직여 볼 건데, 11월은 제가 전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레가타 대회에 참여를 해서요. 어떤 레가타냐고 물으신다면, 종이가 어디 갔느냐. 날아갔다. 이거. Immersion registration. 라모나. 네. 와, 나 파일 관리에 문제가 있는 아니에요. 떨어지니 큰일 났네. 쇼맨십 끝내주네. 잘 갔구나. 네. 라자무다 셀랑골 인터내셔널 레가타 2026 11월 13일에서 21일까지 레이싱 펼쳐지고요.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는 재수 없어서 넘어가고 6경기, 7경기는 77 맞아서 8경기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경기인데 이제 자기들이 싫어하는 숫자는 뺐어. 그러니까 약간 차이니즈 문명권이라 죽을 사자 뺀 거고요. 7자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6자랑 8자는 집어넣고 6경기임에도 8경기까지 있는. 싱가포르과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출전하고 유럽권에서도 아마 오지, 오스트레일리안 좀 참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 제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나라 분들도 이야기 듣고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자 무다 셀랑골 인터내셔널 레가타 RAZAMUDA 셀랑골 인터내셔널 레가타 2016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 바다는 낮이 맞겠네요. 네. 저녁에 다가가는 낮인데 해가 그냥 중천에 떠 있는 게 인상적인 게 백야 현상인 거지. 원래는 지금 이 위도면 지금 싱가포르랑 비슷하거든요. 이쪽에서 쭉 내리면 거의 싱가포르랑 비슷하지 않을까. 네, 싱가포르보다 약간 느리게 흘러가는 태양인데 완전히 중천에 있어.
네, 아버지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던 곡이었죠. 아버지 참 많이 아프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참 많이 아프셨어요. 바라보는 제가 안타까울 정도로 약간 사람이 그렇게 강인했던 분이 많이 아프시니까 마지막에 좀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아버지한테 빛으로 가시는 편안한 길 되시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려운 세대를, 한국을 빛내주신 분들이에요. 아버지 세대.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게 죄스러울 뿐입니다. 마음 아픕니다. 다른 아버지들, 내 친구의 아버지들 굉장히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서 1970년, 80년 그때를 다 일구신 분들인데, 저희들이 90년대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이상한 것들이 이상하게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떠나다. 이전에는 쓰지 못하던 북북 항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살피는 자, 북극 탐험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계속 구상해 보도록 하죠. 예. 북극성 우리가 고대로부터 하느님으로 여기던 길의 지표였어요. 예. 저희가 유목민족으로 살아가던 시절에 광활한 초원이나 어디 산 높이에서나 저희 방향을 잡아주던 북극성, 그 하느님의 빛에 제 마음을 담아 이곳저곳 여행을 떠나는 선을 넘는 디지털 선장입니다. 화이트 피아노를 본 김에 한번 피아노를 땡겨 보았고요. 왠지 오늘은 숙제를 다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부족함에 약간 머리 숙여 봅니다.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보지 그랬니? 하느님과 일치하여 걸어갈 때 우리의 행로가 비단 디지털에서의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지구를 사랑의 금색 실로 묶어줄 것을, 치유해줄 것을 믿습니다. 자, 보트 모델링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오늘 사실 저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이상하게 좀 감기 걸린 것처럼, 그렇다고 크게 감기가 걸려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좀 코 맹맹이 소리가 나면서 몸이 좀 시름시름 막 자고 싶은, 하염없이. 예. 그런데 오늘 이걸 해둬야 그래도 한 명이라도 들어와 봐주시는 분 네, 실망하지 않겠다 싶어서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뱅데글로브 전세계 여행을
뻥 튀기듯이 다니고 있는 이모카 60, 엄청나게 비싼 요트가 전세계 일주를 출발했습니다. 네, 프로비전을 너무 많이 넣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갖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82kg의 음식과 267kg의 물, 식수 정도로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목욕하는 데는 택도 없는 양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배의 위치는 어디 메뉴? 많이 내려갔네요. 지금 두 번째 기점을 향해서 항해 중입니다. 뭐 재미있는 건 제가 얘를 되게 프리사이즈하게 설정해 놓은 줄 알았는데 루트를 그냥 대충 설정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사이즈하게 여기를 통과해서 오진 않아서 이미 기점을 엄청 통과해서 내려왔는데 어떡하지? 다시 시작할까? 어떡할까? 다시 시작하는 게 맞네. 이 경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여기 기점을 통과를 안 했어요. 그러면 거의 한 300캐리를 다시 뒤로 돌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나쁘더라도 그냥 이어가서 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또 어느 시절에 여기 또 와. 뒤로 돌아. 200캐리 뒤로 돌아. 성적은 나빠. 폴라리스의 성적은 저기 10등 아래에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완주의 의미가 있지 뭐. 다른 손으로 지금 이거 1등 하려고 눈에 불을 켜가지고 손으로 이것만 맨날 켜놓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나는 그건 싫잖아. 그냥 완주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랑.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을 태우고 같이 여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노려보죠. 예. 다음에도 참여는 할 수 있으니까. Maintaining HDG로 네,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TWA 45도로 올라가는 게 낫겠네요. 속도 팍 떨어지겠네. 지금 한 15노트 이상으로 신나게 가고 있었는데 제가 미처 루트를 다 잘 설정했다고 생각을 해놨네. 그냥 그림만 대충 그려놨는데 이러고 나서 또 세부 작업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놨어요. 그래서 2번으로 다시 백하는 24hour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실망스러운 그림. My JHXV Cruise. 얘가 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얘를 어디다 보냈거든. 나 다음엔 좀 써놔야지. 이거 나이 먹어가지고 27
늑대인가 그런데 얘를 어디다 보냈는지 모르겠네 지금. 어디 있니 얘야? 얘도 북극에 보낸 거야? 어디 있는지 잘 파묻혀서 잘 안 보이네. 여기 있구나. 아, 너를 대만으로 보냈구나, 참. 대만 도착했겠다. 도착 안 했네. 인제 샹하이 정도? 오, 되게 천천히 가네. 모터 꺼졌어? 내가 모터를 꺼놨구나. 바람 좋다고. 아닌데? 켜져 있는데. 뭔가 사단이 있었군. 왜 산호도밖에 안 나와? 바람이 완전 역바람이구나. 약풍인데. 좀 바람 각도를 바꿔서 하이브리드로 속도를 좀 내야겠습니다. 180도로. 오케이. 참 아름다운 배인데 낮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방송을 늦게 시작한 관계로 이 돛도 좀 디자인을 새로 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몸도 별로 안 좋고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 찾아뵙는 디지털 캐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